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요새 뭐 배달 음식도 많고 이제 슈퍼를 가기보다는 또 이렇게 배달을 해서 전달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이 급증함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일도 많아지겠지만 이제 그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들의 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폐기물 수거 운반업을 도전하고자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기물 수거 운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이름 그대로 폐기물을 수거해서 운반하는 업이 이제 그러니까 폐기물을 수집 운반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업체들은 그거를 한 거를 또 처리하는 업체도 있겠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오늘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버리는 폐기물, 수거하는 폐기물이, 수집하는 폐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 담당도 다르고 명칭도 다르고 다 조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사업장 배출 폐기물, 지정 폐기물 중에서도 의료 폐기물, 건설 폐기물, 생활 폐기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되는 법안도 폐기물 관리법, 건설산업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관리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법도 많다 보니까 의뢰인이 연락해서 저희요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민경 행정사가 그 폐기물의 종류는 뭡니까? 그럼 뭐 아파트 이사 갈 때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목재도 있고 철도 있고 뭐 가구도 있고 굉장히 많죠. 뭐 사무실 이전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이 말할 때는 그 중에서 간단한 걸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폐기물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이 같은 업체라도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는 현실에 봉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연락 온 게 폐기물 어떤 종류입니까? 그랬더니 온이래요, 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파이프 공사를 하지, 아파트가 노후되어 있을 때 파이프 공사를 하고 뭐 배관을 교체하고 그러면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혈관에도 동맥경화 같이 뭐가 막 그 혈관에 끼잖아요. 기름도 끼고 이런 식으로 그런 배관에 끼는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운반해서 폐기하는 그런 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폐기물 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온이를 어떤 폐기물 분류로 해볼까 하고 이제 세 분류를 검색을 해보니까 온이도 유기성 온이, 무기성 온이, 공정 온이, 뭐 건설 온이, 하수 처리 온이, 정수 처리 온이, 폐수 처리 온이, 분뇨 처리 온이, 뭐 가축 분뇨 처리 온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온이를 좁혀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담당 공무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수집 운반업을 등록할 때는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왜냐하면 담당자별로 또 기준도 까다롭고 이제 대원칙은 폐기물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이제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어떤 판단과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담당 공무원을 찾아야 되고 담당 공무원하고 협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22년 경력을 가진 이민경 행정사가 이제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가 조금 원만하다 보니까 이런 인허가 업무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사무실은 어떤 것까지 허용을 하는지 이런 등등을 확인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차량입니다. 차량이 만약에 내가 차량을 2대를 구비하고 있다. 근데 3대가 필요하다. 또는 5톤을 구비하고 있는데 뭐 7톤을 토탈 7톤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사항과 의뢰인이 준비해 있는 요구 사항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그 차이만큼 이제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트럭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있어서는 바로 이민경 행정사에게 의뢰하기보다는 유료 상담을 통해서 타당성을 먼저 점검하고 뭘 더 구비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구비해야 될 것들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정식으로 의뢰하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만만치 않은 차량이 어떤 거냐? 압착 차량을 구비해야 되는 경우, 밀폐형 차량을 구비해야 되는 경우, 덤프 트럭, 뭐 카고 트럭 이런 식으로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니 케이스도 이분이 자기가 트럭이 5대가 있대요. 근데 트럭이 5대가 있지만 밀폐형 차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폐형 차량을 구비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무슨 얘기냐, 차량 5대면 되지. 근데 온이라는 게 굉장히 그 악취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밀폐형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러 건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압착 차량과 밀폐형 차량이 거의 필수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착 차량은 이제 굉장히 그 물품이 부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눌러줘야죠. 눌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차량을 구비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미 구비하고 있는 조건 대비 허가시 요구되는 것의 차이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파악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 유료 상담을 거친 후에 정식으로 의뢰할 것을 여러분께 가이드 해드리면서 오늘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